언제 터질지 모르는 혈관 속 시한폭탄, 당뇨병, 실명, 다리절단, 온몸을 망가뜨리는 당뇨 합병증. 염증이 온 몸을 타고 돌아서 폐혈증이라는 전신적인 염증 질환이 생기기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원인이 되는 문제가 사실 해결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절단을 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뒤돌릴 수 없다. 젊다고 방치하면 병을 키운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치료의 골든타임. 평생을 따라다니는 죽음의 그림자, 당뇨병. 자, 이 당뇨병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꽤 흔해요. 맞아요. 주변에 한두 사람씩은 있어요. 네. 인슐린 이렇게 맞는 그게 당뇨병인 거죠. 배에다 이렇게 주사 꽂고 막. 환자가 꽤 많죠. 한국의 30세 이상 당뇨병 인구는 50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00만 명이요? 네. 그리고 당뇨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비율도 세계 2위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이게 고령 환자들이 아니라 30대 이상이 500만 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대개 이제 뭐 40이 넘어가나 50이 넘어가면 우리가 당뇨가 있다고 했는데 네. 요즘은 30, 40대가 벌써 몇백만 명이나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갈수록 발병 연령이 어려진다는 게 문제죠. 조심해야 돼. 반드시 조심해야 될 병 중에 하나가 이제 당뇨가 되겠습니다. 오지원 씨가 지금 당뇨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당장 좀 병원을 좀 가봐야 되나요? 100 정도 나오면? 굳이 따지자면은 드물지만 당뇨 전 단계일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를 보통 우리가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가 증상이 생기면서 합병증이 오게 되는데 이 전 단계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살인자 수업을 받는 어떤 수험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 단계는 당뇨가 아니기 때문에 약은 안 먹지만 당뇨 환자처럼 관리를 안 하면 이게 당뇨로 100% 가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피검사로 정밀 검사를 해서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높은 건지 아니면은 진짜 당뇨 전 단계인지를 꼭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당뇨병이라는 게 이게 정확히 소변으로 당이 나오는 병이 맞는 건가요? 일부는 맞습니다. 혈액 중에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서 소변으로도 그 포도당이 나오게 되는 게 당뇨병이고,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가 완전히 파괴됨으로써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져서 생기는 병이 일형 당뇨병인데요. 주로 자가 면역 기전이나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인슐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주로 소아 청소년기에 발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걸리는 병은 이형 당뇨병이고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포도당이 잘 이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높은 혈중 농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뭐 병원 가면 혈당 수치 뭐 이걸로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뇨병이라고 딱 확진을 받는 거는 그 수치가 어느 정도를 넘어가야 당뇨병이라고 딱 판정을 내리십니까? 피검사로 해서 나오는 공복 혈당이라고 그러죠. 예, 예. 거기서 수치가 이제 100 미만으로 나와야 정상이고요. 100부터는 뭔가 전 단계 또는 아주 드물지만 당뇨 초기일 수도 있고요. 공복 혈당치가 126이 넘어가면 네. 어느 정도 당뇨라고 의심하고 이제 정밀 검사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 이제 126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것도 이제 중증 막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같은 당뇨병도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요? 126 이상이면? 27세 남자분이었는데 혈당 986으로 예? 986으로 외래에 내원하신 900이요? 분이 있어요. 986이요? 20세가요? 근데 90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실제로? 정말 중증인 거예요? 네, 사실 혈당이 한 300, 400 이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도 급성 합병증으로 의식 저하가 생기고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마도 이제 좀 젊으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까지도 외래로 오실 수 있는 컨디션이 유지가 그게 됐던 것 굉장히 같아요. 위험한 거긴 한 거죠, 그 정도 수치면. 위험합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렇죠. 두 발로 걸어오신 거예요. 어리니까 걸어온 거예요. 왜? 그러니까. 다른 병들은 진단 내릴 때 뭐 CT도 찍고 뭐 네. 내시경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 당뇨병은 피검사만 하고 다른 건 안 해도 되는 건지 또 꼭 체크해야 될 게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당뇨병은 그렇게 피검사로만 진단하는 게 맞고요. 네. 이제 당뇨병을 진단하려면 보통 추가 검사를 조금 더 해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당 용액을 마시고 좀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혈당 수치를 측정해보는 검사도 해보고요. 한 지난 2,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농도를 측정하는 그런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기도 해요.
선생님 근데 왜 우지원 씨 거에만 웃으면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봤는데 저한테는 밝게 안 웃으시고. 아, 기분 탓이에요. 아 여기 지금 많이 웃으시는데 이재 좀 씨. 많이. 예. 친절하게 해주시니까 귀에 그냥 콱콱 들려요. 그냥 쏙쏙. 그러시겠죠. 그러니까요. 늘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으니까. 네. 우리 건강검진에서 이게 이제 당뇨나 당뇨가 이제 전 단계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았을 때는요, 추가 검사를 좀 받는 게 좋다고 봅니다. 또 한 연구 결과로 보면 당뇨의 이제 추가 검사인 이 당 부하 검사라든지 당화 혈색소 검사를 해보니까 4명 중에 1명은 이미 당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미 이제 당뇨병인데도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당뇨병 하면 사실 유전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당뇨병이 유전적인 영향이 좀 큰지 저는 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2형 당뇨병에서 유전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보통 한 70%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 중에 1명이 당뇨가 있을 경우에 자녀가 당뇨에 걸릴 확률이 한 15%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부모가 모두 당뇨가 있을 경우는 30% 정도로 높아집니다. 네. 가족력이 맞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죠? 네. 또 특히나 이제 동양인 같은 경우는 유전적으로 서양인에 비해서 당뇨병의 어떤 위험이 높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 그렇죠. 예. 더구나 이제 췌장의 크기, 인슐린을 분비하는 그 췌장의 크기도 서양인에 비해서 한 12% 정도가 이제 작고 인슐린의 그래서 분비의 기능도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뇨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뇨병을 예견하는 이제 유전자는 우리가 유전자 4개를 분석을 해서 그 유전자의 변이 정도를 보고 어느 정도 이제 당뇨 유전적 소인을 갖고 있는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분이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셨는데 항상 제가 이 프로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 같은 빨간불이라도 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또 뭐예요? 사실은 문세유 씨는 그 2.62배. 당뇨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다른 분의 일반인에 비해서 2배 반 이상 훨씬 넘고요. 높은 거다, 높은 거. 그다음에 이지혜 씨가 오늘 우실지 모르겠는데 2배. 어머. 네, 그다음에 말도 안 돼. 홍신혜 씨가 1.55배. 아, 그래도 그나마. 예, 그 0.5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니까. 예. 제가 우승입니까 그럼 제가?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세윤 씨한테 제가 지금까지 유전자가 굉장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네. 요번은 조금 못 넘어가실 게 40대부터 이제 그 유전적 소인으로 인해서 병이 생길 확률이 올라가고요. 유전자에도 그게 나와. 70대가 되면은 남들의 3배 이상의 그 당뇨병이 생길 수 있는 소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들은 게 오히려 낫죠. 그럼요. 맞아요. 일찍 근데 발견. 그건 놀랍네. 유전자 검사로 이제 연령대에 맞춰서 또 몇 배가 늘 수 있다는 것도 예측이 된다는 게. 그렇죠. 예, 연령대별로 신기하다. 얼마나 하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당뇨병 하면 사실 상식적으로 약간 비만한 분들이 잘 걸리는 병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 같은 체형은 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좀 잘못된 생각인가요, 선생님? 사실은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장에 지방이 많은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장 지방이 많게 되면 거기서 나쁜 호르몬이 나와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기능을 떨어뜨리면 이제 당뇨 전 단계 당뇨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지혜 씨처럼 이렇게 마르신 분이 네. 당뇨 안 걸리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식사 습관이 안 좋다든지 나이 변화라든지 스트레스가 당뇨의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방심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방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습관 중에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우 당 떨어진다 좀 달달한 거 하나 먹자 해가지고 뭐 맞아. 사탕이든 뭐 맞아. 초코바든 이렇게 드시면서 하고 그럼 이게 반복이 되면 당뇨병이 올 확률이 훨씬 더 커지고 결국은 당뇨병이 오는 거다. 이게 그렇게 봐주나요? 흔히 하는 오해잖아요. 단 거 많이 먹으면 맞아. 당뇨병 걸린다. 관련이 아주 없진 않고요. 사실 그러나 당뇨병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단 것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당뇨에 걸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 것을 많이 드시고 좋아하는 습관 때문에 당뇨의 발생이 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또 역시 추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단 거 이런 걸 많이 드시게 되면은 혈당이 급속히 올라가니까 인슐린이 나오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는 수밖에 없고요. 당을 많이 드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칼로리적인 면에서 여유분이 많기 때문에
그 당이 내장 지방으로 쌓이게 돼서 역시 인슐린에 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이죠. 내성이 생기는 거랑 비슷한 그렇습니다. 느낌이네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인슐린은 몸에서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관없지 않아요? 그 인슐린이라는 게 우리 몸 중에 몇 가지 호르몬들은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 개수가 100개라면 그걸 하루에 한 개씩 써야 우리가 뭐 100세까지 잘 살 수 있는데 하루에 5개, 6개를 써버리면 막상 뭐 90대 되면 쓸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서 인슐린이 나올 게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개수도 중요하고 기능도 중요한 것이죠. 자, 이 당뇨병이 분명히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은 생활 습관도 병을 걸리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인 우리 안건강 씨의 안 건강한 하루 오늘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선생님, 저 무슨 문제 있나요? 이 검사 결과 이 당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 정도면 당뇨병이 의심됩니다. 아유, 예? 최악이다. 아유. 제가요? 그럴 리가 없는데. 평소에 건강 관리를 얼마나 했는데 도대체 왜 내가 당뇨병에 걸린 거야? 오후에 뭐 스케줄 괜찮죠? 정원이, 너 약속. 안건강신이 안 닦아요? 저는 이따가 닦을게요. 아이고, 그거 뭐예요? 이거요? 영양 주스. 이런 거 먹으면 막 에너지가 막 넘치는 거예요, 이게. 양치가 중요한 줄 아나. 나름 뭐 건강을 챙기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저렇게? 챙기고 있네. 저걸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양치질을 양치질 안 고르는 했다고? 게 잠깐만. 이게 영수증이 많아. 이게 어제 오늘 쓴 거고. 그 지갑에 이만큼 쌓여 있는 사람 많잖아요. 예. 당분간 좀 아껴 써야겠다. 영수증 자주 만지기? 만지는 뭐야? 것도? 미세먼지가 왜 이렇게 심해? 이 시대 최고의 깔끔남, 나 안건강. 내 취미는 바로 집안 청소. 뭐야? 페트? 진드기 아니에요? 찐득이. 진드기. 진먼지 진드기가 당뇨랑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다고? 피곤해. 평일에 일하느라 못 잔 잠은 주말에 몰아서 자야 돼. 야, 낮잠 오래 잔다고. 시원하네 조금 또. 내가 한 행동들이 당뇨를 불렀다니. 당신도 혹시 안 건강씨인가요? 자, 뭐 다른 방송에서 소개됐던 당뇨병 그 원인들하고는 너무 다르네요. 너무 달라요. 인생 처음 봤어요, 나도 지금. 처음 봤어요. 전혀 상상도 못했던 당뇨병에- 내용이라. 지금 양치 안 하기, 영수증 만지기, 먼지 진드기에 둘러싸인 환경, 낮잠 오래 자는 거. 제일 기가 막힌 건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어떻게 할 거야? 영수증 만지면 만지면- 뭐가 아니, 문제인가? 영수증을 매일 만지시는 분들은 어떡하냐고. 나도 마트 그렇잖아요. 계산서, 일하시는 계산서. 분들. 나도 장사하는데 맞네. 나도 맨날 만지는데. 신기한 게 영수증도 지금 제 지갑에 들어 있거든요. 많은 분들 그러실 거예요 아마 영수증. 가방에 있어 한가득. 네. 당뇨병하고는 또 무슨 연관이 있나요? 음. 네. 영수증에는 비스페놀 A라는 환경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호르몬이 이제 몸에 쌓이면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줘서 당뇨병 발생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양치 안 하면 얼마나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2번은 하죠. 아, 그래요? 2번은 기본적으로 하고 낮에 여건이 되면은 점심 먹고 한 번 더 밥 하고. 먹고 다 하지 않나요, 바로바로? 양치질을 잘 하지 않는 이 분들 중에서 치주염이 심한 경우에 당뇨병의 유발을 높인다는 그런 연구가 있어요. 치주염 때문에. 치주염이요? 특히 치아 손상이 15개 이상인 경우에는 더 그렇고요.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양치질을 잘 하시는 분들은 당뇨병의 위험을 8% 정도 낮춘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칫솔을 들고 다니는 게 제일. 네, 그렇네요. 양치질을 잘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치아에 대해서 자기가 건강 관리를 잘 안 한다는 거고 그렇게 치아 건강에서 관리 안 한 분들은
자기 몸 관리도 건강을 잘 안 할 수 있다. 이런 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도 이런 양치질을 빗대서 보면 우리가 당뇨의 위험 요소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일 황당한 건 저는 청소거든요. 청소. 그게 왜 당뇨병이 뭐 맞아. 위험 요소가 올라가는 건지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설명을. 이런 집 먼지기나 이불 베개에 있는 그런 벌레들을 관리를 잘 안 했을 때 우리 몸의 호르몬이나 어떤 면역력이 변화로 인해서 역시 당뇨병의 위험 요소도 2배나 더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드기 하면 무조건 피부 쪽 막 이거 가려운 뭐 그러게. 이런 것만 생각을 했지. 당뇨라니. 신세대세요. 먼지랑 진드기 합쳐서 먼득이라고 계속 지금. 그러니까 아까 신조어를 쓰시더라고요. 줄임말. 먼득이라고 그래서 뭐 만드기도 정모 아니고. 씨만 알아들으셨네요. 인싸. 예, 만드기 친구인 줄 알았어요. 먼지랑 진드기 다 합쳐서 말씀하셨어요. 먼드기. 아 근데 이제 피곤하면 이제 몸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당뇨병이 더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낮잠을 자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오히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1시간 이상 굉장히 좀 오랜 기간 자는 그 낮잠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상적인 호르몬의 분비보다는 좋지 않은 쪽에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낮잠을 1시간 이상 자게 되면 당뇨병 위험이 46% 이상 높아진다는 어떤 결과도 있습니다. 그 직장인분들 이렇게 저 식사하시고 한 시간 안짝으로 이렇게 주무시는 건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 자면 막 2시간, 3시간 이상 주무신다는 것에 좀 한정되는 거지 무조건 낮잠이 나쁘다라고 이제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지금 보니까 당뇨병의 증상도 없고 생활에 변화를 주는 것도 없고 그냥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사실 당뇨병이 있어도 혈당이 한 200대 정도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잘 오지 않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미 진단 시점에 합병증이 거의 도달해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사실 당뇨병은 결국 우리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게 조절하는 게 치료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절하지 않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니 당뇨병 합병증이 무시무시하다는 건 많이 알고 있었는데 주로 어디에 좀 생기는 건가요? 전신 어디에도 다 이제 합병증이 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발생률을 보면은 신부전, 그 신장이죠. 신부전이 가장 많이 온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근경색, 심장이죠. 그 다음에 암, 뇌출혈 이런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눈에도 오게 되는데요. 눈에 이제 합병증이 오면은 실명, 눈이 부위되는 실명까지도 올 수 있고요. 실명, 눈이 부위되는 실명까지도 올 수 있고요. 특히 아까 신부전을 진단받아서 그게 이제 오래될 경우에는 심하면 이제 투석을 해야 되는, 심하면 이제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당뇨는 합병증이 위험한 거구나.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당뇨병 발이라고 하는 합병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뇨병 발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걸 좀 보시죠. 어우. 어머머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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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정도로 이렇게 발이 상처가 입었는데 감염이 되고 그다음에 절단하고 뽑힐 정도로 환자분들이 합병증으로 인해서 신경과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개 당뇨병 환자의 25%, 4분의 1은 저런 발에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느껴지니까. 고통이 안 느껴지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세 번째 사진처럼 저렇게 발을 갖다가 2분의 1 이상 문제가 될 경우에는 무릎 아래쪽을 절단을 해야 될 정도로 더 안 이게 퍼지게. 사실은 굉장히 당뇨병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빨리 알아야겠다, 무조건. 그러니까. 저건 그리고 저렇게 되다가 이제 치료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저기 있는 염증이 온 몸을 타고 돌아서 폐혈증이라는 그런 그 전신적인 염증 질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무섭네요, 진짜. 당뇨병이 평생 걸리는 병이면 젊었을 때 걸리는 분들은 더 힘들겠어요. 네, 요즘 우리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30대에 발병을 해서 100세까지 살게 된다면 빌병 기간이 70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고, 세상에. 너무 네, 길다. 그 기간 동안 합병증이 발생하기가 쉬운 거죠. 이 당뇨병은 한번 걸리면 무슨 노력을 해도 정상으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걸리기 전에 또는 위험 요소가 있을 때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이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와.